네. 오늘 재판에 증인이 2명이 나왔는데요. 네.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나무관광이라는 회사의 대표. 오전에는 이제 볼케이노 사장이 나왔고요. 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한 명은 그러니까 이제 지하 나이트클럽 볼케이노 대표 운영. 그렇죠. 한 명은 이제 호텔을 이제 운영하는 호텔 대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계가 이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삼부토건이 나무관광을 지배하고요. 나무관광이 호텔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무관광 네. 중간에 이 나무관광 대표하고 왼쪽에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볼케이노 대표 이 2명이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삼부토건 회장도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죠. 조남욱 씨.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나무관광과 나이트클럽 대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당시 이제 줄리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줄리를 알만한 뭐 그런 위치는 사실 아니긴 아니에요. 거기 뭐 네.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증인 신문에 앞서서 이제 그 재판장이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조남욱 전 회장의 이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검사하고 변호사 양측을 상대로 좀 확인을 좀 한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조남욱 전 회장이 이제 90살이 넘었으니까 고령이기 때문에 통상은 뭐 자신의 이제 건강, 뭐 고동이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는데 이번에 제시한 불출석 사유에는 자기는 이 사안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불출석 사유로 이제 제시를 해서 이걸 놓고 조금 좀 신경전이 좀 오고 갔죠. 자, 아무튼 오늘 볼케이노 사장 얘기부터 들으실 텐데요. 오늘 그 제목에 나온 바로 저 부분이죠. 호텔 그 나이트클럽에 이 여종업원이 얼마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역할을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재판장 하시죠. 여검사니까 네. 역시 여검사 흉내는 우리 또 박대영 기자가 그런가요? 역할을 봤어요.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88년부터 운영하신 걸로 기억하신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충 이제 88년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략 몇 년 동안 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뭐 한 10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빌드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 그 증언의 무게감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르네상스 관광호텔 건물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삼부토건 회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네. 삼부토건 회장님이 회장실 어디에 사용한 걸로 기억하세요? 저 회장실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혹시 호텔 6층에 회장실이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이제 대충 뭐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외엔 별로 뭐 이렇다하게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6층에 회장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좀 얼버무린 거죠. 네. 자기는 모르는 걸로. 예. 왜냐하면 이제 6층에서 우리 안 회장님이 줄리를 처음 본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6층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네. 나름대로 좀 미리 좀 공부를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6층에 그 회장실에는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연회장 같은 게 있다고 들으신 적 있어요? 저는 뭐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남욱 회장이 VIP 손님들이 오면 연회를 베푼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연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 뭐 가끔 오기는 왔어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임대업자고 또 조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세히 우리 업장에 오시면 자세히 안내만 해주고 뭐 그냥 그리고 나왔을 따름이지 뭐 같이 그분 옆에 앉고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비교적 검사의 의도에 충실한 답변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6층 회장실 본인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연회도 잘 모른다.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엄격하다 그러죠. 네. 엄격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저것도 좀 뜬금없어요. 뭐 이제 조남욱 회장이 곁을 잘 주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연회장이나 이런 데 불려갈 그런 짬밥도 또 나를 불러줄 만큼 그렇게 살가운 분도 아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 유행하는 그 약간 경노하는 스타일이. 경로. 그래요? 경로. 경노형이군요. 겁이 나서 그러잖아요. 네. 약간 거리두기를 좀 한 건데. 엄격하다. 그 뜻이군요. 네.
코드가 좀 많네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때만 해도 약간 긴장감이 좀 흐르긴 했어요. 좀. 그러면 회장님이 이 나이트클럽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 오셨습니다. 가끔 오셨어요? 예. 그러면 오셔서 따로 들어간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그냥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뭐 그럼 계셨나요? 뭐 눈이 많이 있어서 주로 룸에서 룸 얘기를 하네요. 예, 여기서는 약간 검사의 이제 의도에 약간 의도와는 좀 다른 답변이 좀 나온 갑자기 거예요. 룸 얘기를 해버렸어요. 회장님은 저 뭐 나이트클럽에 거의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끔 일단 오셨다고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나이트클럽 운영하실 때 여성들, 그 여성 접대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여성들이 이제 고용돼서 활동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둥. 그죠? 네,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지난번 증인신문 때는 네. 고용된 접대부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야, 자, 고용을 하셨어요? 어떻게 고용하셨어요? 뭐 그때만 해도 뭐 마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담들이 관리하지 저희는 사실 여자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던 입장입니다. 그럼 그때 마담이 한 몇 명 정도 고용돼 있었어요? 마담이 한 20명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두둥. 자, 여기서 완전 검사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마담. 마담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지금까지 증인신문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키워드예요. 네. 마담. 예. 몇 명이에요? 이때부터 갑자기 긴장감이 감도기 그러니까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상당 아주 큰 규모의 여자 장사를 하던 업장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검사들은 시종 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내에 있는 볼케이노 클럽은 호텔 안에 점잖은 손님들을 상대로는 호텔 안에 나이트 클럽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무슨 여성들 이런 율랑 여성들을 고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건전 나이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려고 했는데 네. 이분 나이트클럽 대표 입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다고 했고 네. 마담이 있는데 무려 20명이다.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검사들이 점점 감당하기 힘든 얘기가 지금 나오고 동공지진 계속 일어납니다. 룸 나오면서 동공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점점 더 볼케이노를 네. 건전 나이트로 그냥 와서 그냥 콜라나 마시면서 그 우아한 얘기나 고담 진론을 나누고 가는 사회. 일단 뭐 그렇게 사례 생각해요. 몇 개나 몇 병 먹고. 네.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줄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어. 사실 이 조하영 대표 이야기가 현실에 더 부합되고 더 부합되죠.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일반- 얘기들이 네. 지금 우리 언론 오늘 보도에 싹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뉴탐사 보도가 오늘도 단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단독이에요. 원치 않은 단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마담이나 아니면 여직원 중에 줄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나이트 영업을 3군데를 했거든요. 3군데를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니까 제가 종업원을 특히 여자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배인이 있고 또 전무 상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담을 관리하는 거고 또 거기 이런 여자들 관리하는 간부가 또 있어요. 예. 따로 마담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증인은 그걸 직접 관리하지 않으셔서 잘 모른다는 소리이신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이제는 이제 그렇죠. 변호사들이 이제 나선 거죠. 제가 계속 변호사 할까요? 네. 아까 검사님 질문하실 때 산부 회장을 자주 만났다고 하는데 자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만났는데 나이트로 오신 거 말고 별도로 또 커피숍에서도 만나보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피숍에서 만난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용무로? 그냥 특별한 용무도 없어요. 제가 장사를 잘 하니까. 친하셨구만요. 나이트도 자주 오셨나 봐요. 네, 오시기는 했지만 워낙 숫자로 딱 몇 번이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을 많이 것 왔다는 같습니다. 많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헤아릴 숫자로 한두 번 정도 온 거는 아니다. 예, 그렇죠. 술도 드셨어요? 술도 드셨죠. 2024년에 2004년? 2004년에
볼케이노 폐업을 하고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정리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그 무렵에는요, 어떻게 보면 뭐 유흥업소가 좀 사양길이었어요. 사양길이고, 제가 이제 뭐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손자들도 있고 하니까, 또 맨 조폭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뭐 율락여성 이런 거 등등 해서, 세무조사도 받았나요? 제가 뭐 그 무렵에 뭐 잠자는 세정이다 뭐 해가지고, 뭐 탈세하는 걸로 해서 또 크게 수사가 진행됐고, 제가 대검 중수부에 끌려가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마약 조사반 것으로도 조사받았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손을 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상당히 이런 시기에 제가 그냥 손을 씻었습니다. 나이트 운영할 때 마담, 웨이터 등 해서 전체 근무 인원이 100명 됐다는데 기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웨이터들이 직접 관리하는 여성들도 또 그만큼 됐습니다. 웨이터, 마담들이 관리하는 여성들도 그 숫자만큼 됐다는 거. 결국 한 200여 명 정도가 일을 한 거네요. 네. 여기 도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 네. 이해모 변호사. 자, 여기 보면 도면상으로는 아마 가설 인테리어 시설로 처리가 돼서 도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벽면들, 이 라이트 벽면들 쭉 따라서 강화 유리벽으로 돼 있고요. 이 강화 유리면이 달린 문이 한 20개 정도 있었다는데 기억나세요? 예, 뭐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치밀합니다. 이해모 변호사가 완전히 대단합니다. 이제 조사장을 완전 막 엘리베이터 가지고 정신을 이제 완전히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 이후에 다음에 또 중요한 측면 유리문이 저거 달린 왜 얘기하겠습니까? 유리문 여러분들 상상이 딱 되시죠? 결국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네. 네. 강화 유리문이 달린 그 문 이거 뭐예요? 룸이에요, 룸. 룸이죠, 룸. 네. 근데 이게 이제 도면상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면서 룸이 문으로 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무대 아까 그 스테이지 있잖아요. 그걸 가면서 그 스테이지 좌우 양쪽으로 2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저 나이트클럽 가리키면서 좌우 양쪽으로 한 20개 정도 문이 달린 강화 유리문이 달린 룸이 있었다. 그게 뭐 정확하게 20개가 맞을 겁니다. 아까 그냥 지나쳐서가 사람들이 그 변호사도 마담 우리같이 술집에 자주 안 다니신 분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마담이 2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룸이 20개 딱 맞죠? 그러네. 딱 맞습니다. 네네네. 닥친들 하는 건 아니죠. 방 하나씩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마담 20명, 여종업원 100명, 그다음에 룸 20개. 이게 확인된 겁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네. 증인, 그 조 회장님하고 친했는데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회장실에. 그분이 저에 대한 신뢰감은 있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회장실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진짜로 가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회장실 가본 적 있다고 얘기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회장실 그 위치 물어볼 거고, 그렇죠. 회장실 위치 물어보면 회장실 주변에 연회장이 있는지 물어볼 거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거짓말을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조용. 뒤에 나오는 나무 그 관광에 1년 반짜리 바지 사장도 한번 가봤다는데 여기는 뭐 15년인가 같이 근무했더니 회장실 한 번도 안 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연회장에 여성들을 안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6층 회장실과 연회장 그리고 그 비밀을 털어놓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맥락상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세팅하고 할 때 6층 연회장에서 지하에 있던 그 여자 종업원들이 와서 그 일도 같이 거들고 한 것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전시 얘기합니다. 마담들이 당시에 한 20명 정도 여성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여성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접대부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접대부 말고 완전한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완전한 뭐 또 그런 접대도 직업 여성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재력 있는 손님들하고 좀 이렇게 친교도 가지고 술도 좀 얻어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표현하기는 죽순이라고 했는데 약간 중간적인 존재의 그런 여성들도 좀 있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이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 채용하게 되면요, 이제 갑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보가 딱 됩니다. 근데 아까 마담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 혹시 다른 파악을 미처 못 하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당연히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담 한 사람한테 월급이 보통 이제 숫자로 나가거든요. 한 달 평균으로 해서 300명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다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죽순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특별한 급여를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뭐 돈을 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종업원 외에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놀러 오는 애들, 너무 자주 놀러 오는 애들, 그런 애들도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요. 예. 근데 지나치게 자주 놀러 와서 자주 부킹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클럽 그 물이 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뭐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 여성도 많아야지 영업이 잘 되잖아요. 남자 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웨이터들이 오늘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출입하는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으로 변호인도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이트클럽 물이 저질이 돼가지고요. 그런 건 제가 안 했습니다. 저 이야기는 지금 나이트클럽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 사람이라는 얘기, 누구 사람이면 되죠. 이거 이영호 변호사 말이 상식에 가까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저질이 된다. 물이 나빠진다고 지금 안 했다는 건데 이 말도 완전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미로서의 이제 그 줄리의 존재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줄리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뭘 질문하려고 그런지 모르는데 그 나이트 지하 1층 혹시 회전 계단 같은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회전 계단이요? 나이트가 아니고 지하 1층에 호텔의 다른 층과 연결되는 회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인은 엘리베이터를 지목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일단 나이트 내부에 다른 층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 1층 그 커피숍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호텔 지하 1층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이제 여기서 신문의 질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이해모 변호사는 도면을 펼치고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도면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저 회전 계단이라는 기초적인 구조물도 파악하지 못하는 조사장을 상대로 애처롭게 그 변호인의 그 의문을 좀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없다고 얘기해달라 이거죠 네. 지금. 네. 야. 자, 그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아까 변호인께서 엘리베이터를 지목을 하셨는데요. 커피숍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만 있었고 그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으로 연결됐다는 말씀이세요? 그 뭐 3층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하세요?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 앞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면 6층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로비층 또는 3층까지만 연결됐다는 말씀이죠. 커피숍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 뭐 이름은 모르고 그냥 뭐 평상시에 우리는 그냥 커피숍으로 퉁 하고 지냅니다. 통하고. 네. 증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동안에 르네상스 호텔 지하 또는 1층 복도에 그림을 전시하고 누군가의 작품 전시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은 지금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무난한 답변이긴 하지만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임팩트가 없어. 자, 다음. 증인은 호텔을 장기간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조남욱 회장이 호텔로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접대하면서 특정 여성을 동석시키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남욱 회장이 평소에 사람들을 접대할 때 어떤 여성을 반복해서 동석시킨다든지 동행시킨다든지 하는 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뭐 체면이 있는 분이라 제가 그 회장님 내려오시면 그 룸 있는 자리까지는 안내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올라가시는 그런 뭐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에서 누군가를 접대할 때 외라도 조남욱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 특정 여성을 동행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또 원하는 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남욱 회장이 줄리를 거의 이제 우리 안혜욱 회장님 표현에 따르면 도시락처럼 이렇게 그렇죠. 끼고 다닌 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네, 얘기해서 뭐 대체로 그런 적은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불필요한 멘트를 여기서 했어요. 회장님이 내려오시면 나는 룸까지만 안내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룸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죠. 네. 편안하게 쉬시도록 저는 그 신경 안 쓰게끔 네. 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 체면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뭔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네.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죠. 그러니까 네. 룸 안에는 자기가 들어가서 차마 볼 수 없는 뭔가 있다. 조 회장님의 체면상. 체면상. 제가 룸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아니 그냥 안내해드리고 술 한잔 따라드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서 탁 거기까지만 안내하고 안에는 안 들어간다. 체면을 지키기 어려워. 네. 뭔가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뭔가 계속 검사가 원하는 거하고는 핀트가 계속 엇나가고 있어요. 줄리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요거 한 줄 쓴 거예요. 기사들이 오랫동안 네.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네 이거. 줄리라는 이름 들어본 적 이거 한 줄 받았으려고 기자들이 언제 더 저희가 나오나. 저거 받았으려고 기자들이. 저거 한 줄 저 기다리다가 저 오전에 저 얘기 안 나왔으면 기자들 머리 쭈뼛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요.